자, 안녕하세요. 네, 조용준입니다. 일단 내용이 27기예요, 여기가. 네, 27기고, 이번 오늘 강의하고, 다음번 강의는 그 무료 특강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사실, 뭐, 중개업을 하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건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프린트물로 나눠드린 것도 있고 교재로 드린 것도 있고 있으실 텐데, 일단 교재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내용 자체는 요약해서 프린트물로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부동산 중개업을 다들 이제 관심이 있거나 하거나 또 창업을 하시려고 하거나 뭐 다양한 이유 때문에 오셨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개업을 해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고 싶어서 중개업 하시는 분은 없죠. 그죠? 성공하려고 중개업 하시는 건 맞죠. 성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잘하면 된대요. 잘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열심히 하는 거래요. 열심히 하는 건 뭐예요? 잘하는 거래요. 자, 다시 여쭤볼게요. 부동산 중개업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어떤 경험이나 노하우 이런 거 좀 있으세요? 많은 분들한테 여쭤보면 부동산 중개업을 오픈해서 잘 안 됐어요. 왜 안 됐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시는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볼 때는 준비가 너무 안 돼서 오픈했기 때문에 잘 안 됐더라. 도대체 중개업에서 뭐 하는 데가 중개업인지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고 시작을 하더라. 더 나아가서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없으시더라고요. 오픈만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중개업 오래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쭤봐요. 중개업에서 돈 잘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면 열심히 하면 된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여태 10년째 중개업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을 해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스스로의 어떤 그런 목표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중개업에 첫 발을 디뎠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생각 없이 돈 번다더라, 된다더라 라는 생각만으로 오픈을 했죠. 또 하나는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데도 없었어요. 저 역시도 똑같았어요. 이런 거를 열심히 배워보고자 여기저기 많이 찾아다녔는데, 저한테 이렇게 중개업 하는 겁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은 처음 망하기 전에는 없었어요. 저도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을 하고요. 처음에 그 남들 다 돈 잘 번다는 시절에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잠실에 있는 재건축 단지에다가 오픈을 했어요. 잠실에 있는 재건축 단지 실거래가 신고도 없었던 시절에 오픈을 했어요. 꽤 됐다는 얘기는 짐작이 되시겠죠. 거기다 오픈을 하고 보니까 부동산 중개업처럼 쉬운 게 없더라고요.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물건 내놓고,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손님이 오고, 연결만 시켜주면 되겠더라. 이것처럼 쉬운 직업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3개월 동안 하나도 못했어요. 더 웃긴 건 뭐냐면, 이제 아파트는, 재건축 아파트는 매매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전월세를 해야 되잖아요. 전월세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끔 사무실에 손님들이 와요. 원룸 전세 9천짜리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부동산에 열심히 전화를 했어요. 원룸 전세 9천짜리. 그랬더니 부동산에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손님 나오시라고 하고, 그리고 차를 타고 현장에 있는 부동산에 갔습니다. 부동산에 있는 사장님이랑 같이 집을 딱 봤어요. 9천짜리 집을 딱 봤는데, 오는 길에 그 사장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집이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볼래요? 이 얘기 하더라고요. 뭐 싫을 이유는 없죠, 그죠? 그래서 집을 딱 보여줬는데 집이 훨씬 좋은 거예요. 훨씬 좋아요. 오, 이 집 너무 좋은데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집은 좋은데 가격이 조금 비싸대요. 얼마나요? 1억 2천이래요.
전세 9천 찾으러 왔는데 1억 2천짜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억 2천이요? 저희 손님은 돈이 안 되는데요. 혹시 부모님 돈 없어요? 혹시 직장에서 대출 안 해줘요?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결과는 돈을 구할 수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 부동산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면 내가 3천 빌려줄 테니까 일부 이자 낼래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당시에도 부동산 중개업으로 잘 나가시는 사장님들은 대부업도 하시고 중개업도 하시고 두 가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봤죠. 돈이 없더라고. 빌려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아파트 재건축 매매도 안 되는데 뭐도 안 돼? 전월세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돈이 없어서.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임대인이라면 어느 부동산에 물건 내놓을까요? 그렇게 때때마다 알아서 해결해주는 부동산의 전속으로 맡겨놓을 확률이 더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러한 메커니즘이 숨어 있다는 것 자체를 전혀 인지를 못하고 중개업 저도 오픈을 했어요. 그렇게 중개업을 오픈하고 3개월 정도 열심히 뛰어다녔으나 결국은 매매는 하나도 못하고 전월세 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부동산 중개업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요. 대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동산 중개업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잘 돌아가서 수익을 많이 만들어내는 분들이라면 일단 첫 번째, 여기 올 시간도 없을 거고요. 두 번째, 여기 올 이유도 없어요. 그죠? 분명히 어딘가에 뭔가 모르게 아쉬움이 있고 뭔가 좀 막히는 게 있고 2% 부족한 게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관심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또 보면 그런 거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성장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지만 네오비 과정을 통해서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매출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 달에 몇 천씩 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결국은 네오비 수업을 또 들으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더 채우려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가장 보면은 발전이 없는 분들이 가만 멈춰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중개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까에 대해서 열심히 찾아다니기 시작을 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권리 분석을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하자 없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제가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니까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하자 없는 계약서는 계약서를 써야 발생하는 거지. 계약서를 못 쓰는데 무슨 하자인가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이지. 그럼 계약서를 많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걸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중개 실무의 관점에서 열심히 연구해 본 결과 또 실제 중개업을 운영하면서 적용해 본 결과 제가 느낀 결론은 딱 하나예요. 부동산에서 돈을 많이 벌고 싶잖아요? 그럼 계약을 많이 해야 돼요. 계약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많은 문의가 있어야 돼요. 많은 문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케팅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중개 실무를 마케팅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때부터 사실은 이어져 왔어요. 최근에는 마케팅 개념에서 오토 마케팅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오토,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오토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똑같아요. 이미 우리는 십수년 전부터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별반 새로울 것도 없어. 온라인으로 매물을 광고를 하거나 홍보를 하면 결국은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전화 오게 하는 거잖아요. 전화를 받으면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일단 만나야죠. 안 만나고 계약이 안 되니까. 근데 뭐 그걸 새롭다고 무슨 오토 마케팅 뭐 얘기하는데 별반 새로울 게 없는 얘기들 하는 거지. 중개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계약을 써야 하자가 생기고 계약을 해야 권리 분석을 할 일도 생기는 거고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그러시더라고. 세법을 잘 알아야 된다, 공법을 잘 알아야 된다, 무슨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하시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그걸 잘 알고 중개업을 하려면 평생 공부만 해야 돼요. 맨날 바뀌잖아요. 허구한 날. 그거 언제 어떻게 알아요? 그걸 다, 모든 걸 다 알고 중개업을 하겠다. 이것도 역시 말이 안 되는 그냥 공상에 지나지 않더라. 라는 얘기예요. 제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뭐 사실 많은 실장님들,
교육을 시키면 전 또 이렇게 가르쳐요. 복잡하고 어려운 중개는 하지 마라. 쉽고 편한 것만 해라. 그걸로 하나 더 해라. 복잡한 거 하느니 차라리 쉽고 편한 걸 하나 더 해라. 그게 실무다. 왜요? 복잡한 거 어려운 걸 해줘도 중개보수는 똑같더라. 그게 결론이더라는 거죠. 똑같이 시간이 남아서 그런 거 해준다 그러면 상관없지만 나를 믿고 찾아오는 고객들이 10명이면 10명을 나가서 다 커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은 누구부터 상대해야 돼요? 누구부터? 쉽고 간단한 거부터 처리를 해야죠. 그게 일의 순서예요. 그죠? 물론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고객이 하루에 1명, 2명 오는 상황이면 다 해줘야겠지.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적어도 복잡하고 어려운 중에는 제일 마지막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중개업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계약서를 많이 쓸 수 있을까? 를 찾아다니기 시작을 해요. 그 당시만 해도 많은 문의를 받아야 계약서를 잘 쓴다 이런 개념은 없었어요. 그냥 계약서를 많이 쓰고 싶다 이 얘기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찾아다니기 시작을 해요. 찾아다니기 시작. 제일 처음에 공인중개사 학원 모임을 가요. 학원 모임에 가서 나 계약서 많이 쓰고 싶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 학원 모임에서 이러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 당시를 다시 회상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같이 공부했던 공인중개사 학원 모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다 초보야. 자기가 해본 건 아무것도 없어. 늘 남의 얘기. 그래서 막상 그걸 가지고 해보려고 그러면 어딘가 꼭 문제가 생기고 막혀. 전화해서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거죠. 이게 과연 실무과? 아니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지역에 있는 중개업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봐요. 어떻게 하면 계약을 잘할까요? 그랬더니 지역에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또 다른 공통점? 다 자기가 제일 잘한대. 못한다는 사람이 없어요. 곧 망하기 일보 직전인 사람도 자기가 계약서 제일 많이 쓰고 자기가 중개업을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그래서 나중에 또 이것도 역시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이렇게 쳐다보니까 답이 나와요. 어떤다? 다 거짓말쟁이더라고. 진실이 없어, 진실이. 그래서 뭐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자, 제일 좋은 방법은 인터넷에서 만나는 게 제일 좋긴 하더라고요. 나중에. 대신 인터넷의 문제는 뭐냐면 디테일이 없어요.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정말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더라고요. 왜?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가 가장 답이냐?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수준이 각기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이 안에서 멘토도 있고 멘티도 생기고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이 안에서 저절로 배워가더라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